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막판까지 노력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선 반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대로 지소미아가 종료된다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난 8월이죠.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 종료 카드를 결정을 했던 게 지난 8월이었고 8월 22일. 네, 8월 22일이었고 이제 오늘 11월 22일이 됐고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뭐 서로가 이제 한국 쪽에서는 뭐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를 하고 네. 또 일본 쪽에서는 오히려 한국 쪽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이제 태도 변화를 또 요구를 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개입을 해서 한국과 일본 양측에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위한 상호 동시 노력을 이제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가 유지가 됐는데 네. 그동안의 어떤 양상이 바뀐 게 없어서 그대로 이어져 왔고 또 우리는 8월 22일 날 종료를 결정한 상태가 지금 이어져 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별다른 일이 없다면 종료는 오늘 밤 자정을 통해서 이제 시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앞서 저희가 청와대 취재 기자들이 뭐 중계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도 전해왔습니다만 그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를 네. 주재를 하고 있고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안에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날 걸로 보십니까? 세 가지 결정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첫째는 이미 결정한 대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종료한다라고 했으니까 종료 가능성이 일단 있을 수 있고 예. 네. 그다음에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으면 이제 종료가 아니라 연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연장이라고 하는 선택지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종료도 아니고 연장도 아니고 제3의 대안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제3의 대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텐데 현재로서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주문이 계속해서 있었고 지금 그 남은 시간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네. 거의 일본의 태도 변화가 나올 가능성 거의 없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지금 시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종료 가능성 70% 정도 보고 연장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래서 한 10% 정도로 봐야 되고 오히려 이제 제3의 대안 쪽이 혹시라도 여전히 가능성이 좀 그래도 조금 더 있는 게 아니냐 해서 20%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 시간에는 그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건부 뭐 방안도 나올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제3의 네. 대안에는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어요. 복잡하게 이제 과연 그렇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순하게 종료나 연장 말고 이 제3의 대안도 아마 우리 NSC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도쿄 특파원이 전해준 내용을 보면 일본 반응 없어도 괜찮지만 꼭 연장해야 한다라는 입장인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해석하기가 좀 분분한데. 사실은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말은 진심이 아닙니다. 일본은 지소미아를 통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불편한 게 더 많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없어지는 게 차라리 좋은 점이 있어서 일본이 지소미아 연장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100% 미국의 압박에 대해서 호응한다. 긍정적으로 호응한다. 노력하고 있다. 일본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에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하고 일본이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말에 의미를 둘 필요는 전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라는 좀 상징적 측면에 주목하시는 거군요. 지소미아 일본은 역할로. 지소미아에 대해서 네. 관심이 사실 없고 지소미아를 연장해야 될 어떤 특별한 그런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렇지만 오직 미국이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을 계속해서 증강시키는 게 미국의 입장이고 일본은 그런 미국에 편승해서 안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이제 지소미아를 지지할 뿐이지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지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쪽에서 지소미아를 끊어주겠다면 속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일본 입장에서 얻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한 점이 있다고요, 일본 쪽에서? 이제 얻는 게 있긴 있는데 별로 크지 않고 네. 이제 불편한 게 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게 이제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일본은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패권 국가고 세계적인 패권 국가니까 한국과 동일하게 한국과 동등한 이제 동맹 국가가 아니라 한국보다 한 등급이 높은 동맹 국가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이 동북아에서 동등한 어떤 세력을 갖는 영향력을 갖는 그런 게 아니라 미일 동맹 우선으로 가고 한미 동맹은 종속해서 밑에 붙는 그런 그림을 원하죠. 근데 이제 한미일 삼각 협력 구도가 되면
어차피 미국이 주도 국가고 일본과 한국은 거기에 이제 추종하는 그런 세력이 돼서 대등한 등급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일본은 불만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는 한국을 아무래도 이제 한미일 삼각동맹에서 동맹이라기보다는 이제 군사 협력이라는 네.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이제 가능하면 좀 밑으로 내려놓고 싶은 일본 입장에서 봤을 일본 때는 입장에서는 네. 그렇지만 미국은 그걸 용납하기 어려워서 이제 한미일로 계속 묶어가려는 것이고 이제 한국은 이제 한미 동맹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다가 보니까 네. 미국의 원하는 한미일 협력에 이제 부분적으로 협력하면서 우리의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어서 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국가 이익이. 그런 차원에서 일본이 지소미아에 대해서 연장을 원한다. 이 말은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미국이 또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 입장에 대해서 호응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이지 실제로는 연장을 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그 우리 정부도 몰랐을 리가 없었기 몰랐을 리가 때문에 없죠. 네. 이번 일본에 대응한다는 건 결국 정리해 보면 그런 미국을 의식하는 일본에 대한 대응 카드로 보면 되겠군요. 그렇죠. 정리를 해보면. 어차피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면 미국이 일본을 압박해서 뭔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3, 4개월 전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계산을 했다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계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뉴스큐 시간에 어떤 결정이든 좀 들어올 것 같긴 한데요. 뉴스가 네. 끝나기 시간 전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NSC 회의장을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본다면 어떤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됐기 때문에 결정은 어느 정도 됐을 네. 것이고요. 과연 이게 이제 설명 문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이 이제 어느 1번, 2번, 3번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나리오를 말씀드렸는데 네. 어느 것이든 이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폭풍을 이제 가장 이제 완화시킬 수 있고 이제 정책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설명 문장을 어떻게 구성할지 그런 것들을 지금 최종적으로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혹시라도 한국과 일본의 어떤 그 물밑 접촉은 여전히 저는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마지막 순간에 그런 물밑 접촉을 통해서 반전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있을 거라고 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10% 정도는 연장 가능성도 우리가 여전히 이 시각에도 열어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발표 형식이라든지 표현 이런 부분에 굉장히 이제 공을 들이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우리 정부의 최종안을 이제 제시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어떤 최종안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 자체가 이제 지소미아가 제일 겉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고 한 이유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터무니없이 우리에게 했기 때문이고, 수출 규제를 하면서 안보상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수출 규제를 했다고 하니까 이제 지소미아를 우리가 이제 종료하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수출 규제랑 지소미아가 이렇게 붙어버렸어요. 근데 일본이 수출 규제를 왜 했냐면 이것은 또 사실은 우리의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30일 날 이제 그 강제징용 네. 배상 판결을 이제 확정을 한 상황이에요. 예. 그 확정 판결을 한 이후에 이제 그 판결에 따라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해서 이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는 이제 그렇죠. 행정 예. 절차를 이제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가 이제 막 진행이 돼서 이제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이제 일본 기업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가 이제 자산 압류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 그런 자산 압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협박성, 압박성 조치로 수출 규제를 한 건 말이죠. 네. 그럼 이 세 가지 사안이 이제 붙어 있는 겁니다.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수출 규제 문제가 그대로 가는 거고 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질서 문제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오늘 어떤 이제 뭐 움직임이 있었다, 한일 간의 물밑 교섭이 있고 어떤 제한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가 가능한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한국과 일본 간의 협상이 오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불거진 한일 갈등의 가장 처음 시점을 돌아가서 다시 논의를 하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제징용 배상 판결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뭐 공식 인정한 건 아니지만 1+1 일본 기업과 또 일본 그 상황 속에서 도움을 받았던 한국 기업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내서 그 돈으로 해서 어떤 피해자들에게 좀 위로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제공을 하자 예. 이런 제안을 이제 비공식적으로 이제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일본이 그냥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거부한 상황인데 이 방안이 아닌 다른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한국 먼저 번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뭐 일본 기업, 한국 기업 더하기 한국 국민과 예. 또 일본 국민들, 관심 있는 국민들의 이제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을 해서 기금을 마련을 해서 그 돈으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이제 풀어주는 그런 조치를 하면 어떠냐. 이제 이렇게 되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제안을 한 게 있는데 과연 그 방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네. 이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이 문제에서 어떤 한국과 일본이 새롭게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안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을 일본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벌어지고 있는 물밑에서의 상황이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가 물론 있겠습니다. 당시에 그 방안들에 대해서 피해자들은 피해자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발을 한 적은 있습니다. 우리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그런 뭐 피해자 쪽이라든가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기는 한데 그런 것을 포함한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밑 접촉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어떻게 될지 좀 어렵고 지금 이 시간에도 물밑 접촉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의 안이 뭘지 이제 좀 전망을 네. 짚어주셨는데 지금 지소미아 유지에 좀 아쉽다고 할 수 있는 쪽이 미국이잖아요. 아쉬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뭐 거의 뭐 예. 충격을 받고 있고 당혹스러워하는 쪽이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좀 중재안을 내놓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없지 않았나 싶거든요. 외교나 이제 이쪽에서 이제 중재라는 말을 쓰면 책임을 진다는 말도 같습니다. 예. 중재를 했을 때 중재를 하는 것은 제3자 아닙니까? 한국이 한편이고 일본이 한편이고 미국이 중재를 한다면 제3자인데 제3자가 한일 간의 갈등에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한다면 예. 그 중재 결과가 나쁘면 나쁜 결과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네. 한일 간의 역사 갈등은 다른 나라가 개입해서 풀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오직 한국과 일본만이 풀 수 있는 문제라서 네. 미국이 개입을 하고 싶어도 이 한일 간의 역사 갈등 문제는 개입을 할 수가 없고 개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한다기보다는 미국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을 표현을 하죠. 예. 네. 그래서 미국 쪽에 중재 역할을 요청한다. 그러면 미국은 중재 역할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더 한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진전된 안, 전향적인 안을 내서 일본하고 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 압박을 하는 것이지 어떤 중재안을 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일 간의 이 미묘한 갈등 문제는 사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도 풀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하고 미묘하고 그런 문제인데 함부로 제3국이 나서서 예를 들어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그냥 한국 정부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중재안은 미국이 낼 수는 없습니다. 네, 미국 시선에서 한번 봤고 다시 지소미아로 돌아와서 2016년 11월 3년 전에 체결된 지소미아.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사실 지소미아가 2016년 이전에 없었던 없었습니다. 거잖아요. 없었던 제도인데 그간에 한일이 뭐 이를테면 북한 관련 동양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몇 차례 정도 교환을 했고 이게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한번 짚어볼까요? 그게 이제 비밀이라서 지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뭐 국회 이제 김종대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께서 이제 전한 거를 보면 한 30여 차례, 예. 3년 동안 30여 차례를 정보 교환을 했다. 이렇게 이런 것이 정설입니다. 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느 정도 그럼 효과가 있었느냐? 뭐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상당히 도움이 됐다. 이런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는 북한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을 핵과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상당히 위협이 뭐 결정적인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 자산을 통해서 정보를 미리 알면 우리 안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소미아가 우리 안전에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럼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냐? 결정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 11월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어도 아주 큰 문제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미국 쪽에서 봤을 때 이제 그 없었던 상태 속에서 불편한 게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 제도를 도입을 했고 그 제도를 도입한 결과 사실은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많이 쐈습니다. 그 미사일을 많이 쏘는 과정에서 특히 2017년에는 상당히 많이 19건이더라고요. 네. 정보 교류가 많이 됐고 우리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뭐 정보 교환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미사일을 쏜 이후에 그 미사일의 궤적을 사후에도 또 계속해서 추적을 해서 정밀 추적을 해서 정확한 궤적을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일본에서 받는 정보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 지소미아 문제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의 어떤 지렛대 카드로 부상하면서 계속되는 궁금증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북한과 관련한 정보는 우리가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일본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이게 종료가 된다고 해도 우리가 아쉬울 건 없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여전히 있는 거 사실이거든요. 이제 정보 수집과 관련한 특성이 한국과 일본이 다릅니다. 일본은 지리적으로 좀 먼 그런 단점이 있지만 네. 예. 돈이 많은 나라라서 군사 장비가 고가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 군사적으로 이제 정찰, 탐색만 하는 그런 군사위성이 한 7개 정도, 8개 네.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한 대도 없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게 있고 또 이지스함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좋은 레이더가 있는 이지스함도 일본 쪽이 우리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근데 우리도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작전 구역이 북한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일본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비에 의한 정보 수집도 하지만 장비보다도 이제 인적 정보를 얻는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하다. 네. 그런 특성이 있고 또 장비 중에서도 이제 사진을 찍어서 하는 레이더나 사진을 찍어서 하는 그런 정보 수집도 있지만 감청 정보 수집도 있어요. 이제 전화 같은 거, 도청화 같은 네. 거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감청 이런 것들은 이거는 휴전선 인근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리해서 서로가 장점과 단점을 이제 교환을 하고 협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도 좋고 일본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게 없으면은 큰일 나느냐? 그건 아닙니다. 네. 그 오늘 이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 지소미아가 없더라도 대신 뭐 티사라는 게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지소미아와 티사를 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비교를 네. 해주시죠. 지소미아와 티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많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협정의 수준이 이것은 어그리먼트 협정이라는 수준에서 국제 조약에 해당하는 것이고 네, 지소미아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티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그리먼트 이제 그래서 어레인지먼트라고 해가지고 약정입니다. 예. 네. 이제 수준이 낮아가지고 국제적으로 그 어떤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의 정보 교환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규칙을 규정한 거라서 한일 간의 직거래, 정보를 직거래하는 것이고 예. 티사는 한일 간의 직거래가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한국은 미국을 통해서 일본 정보를 얻고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한국의 정보를 얻는 이렇게 이제 간접적인 정보 거래가 되겠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수준이 정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몇 분 만에 어떤 정보 판단을 해야 될 때는 굉장히 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단계 더 거치고 이게 다른 나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속도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고 예. 또 이제 정보를 다루는 것도 이제 일반적인 군사 기밀이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 이제 핵과 미사일이라고는 한정된 정보로만 딱 돼 있습니다. 이제 티사는 근데 이제 지소미아는 이제 군사 정보로 조금 더 이제 범위가 넓죠. 이런 차원에서 질적, 양적, 그다음에 제도적 수준에서 굉장히 차이가 많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고 실제 지소미아를 대체할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된다. 안 됩니다. 거죠. 대체가 대체까지는 안 됩니다. 어렵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추가로 이따가 청와대에서 발표가 나오면 네. 또 왕선택 기자와 함께 또 분석을 해보도록 그 하겠습니다. 결정이 난 이후의 상황을 한번 또 같이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